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주부들이 김치는 물론 고추장, 된장까지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김치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맛있는 김치 손 씻고 간편하게 담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명자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스트 오브 김치 소스 한국 김치 양념가 젓갈을 운영하고 있는 서명자입니다. 네, 오늘 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실 텐데요.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김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 김치의 우수성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치는 성인병 유발을 예방하는 식품이고 또 암에 유효한 발효식품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그리고 웰빙 건강식품으로 한때는 사스가 유행일 때 그 예방식품으로도 좋고 김치는 또한 우리 몸에 그 유산균이 많아서 비타민 네. A와 C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예, 맞아요. 그 몇 년 전에 사스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좀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뭐 많은 사람들이 김치에서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김치의 우수성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김치는 우리 한민족이 또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 세계인들한테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는데 얼만큼 또 보급이 됐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김치는 영조, 정조 시대 때 고추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됐고 그 이후부터 아마 오늘날의 김치를 먹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네. 우리나라 하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한글과 김치를 많이 생각하는데 정작 그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김치의 종류는 또 얼마나 되나요? 그냥 어렴풋이나마 많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크게는 보통 김치하고 김장김치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김장김치로는 통배추 김치와 또 석박지, 동치미 그리고 또 꼬들배기 김치 등이 있고요. 네. 보통 김치로는 우리가 손쉽게 담가 먹는 오이 소백이라든지 나박김치, 깍두기, 뭐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김치 종류로는 41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김치 종류를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딱 2가지만 담가서 먹어요. 아주 쉬운 깍두기 그리고 물김치 종류를 담가서 먹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배추를 절이거나 이제 그러는 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김치를 담가서 먹곤 하는데 그렇다면 보통 아까 통김치라고 하신 게 아마 그 포기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한 그 포기김치를 담그는 방법 어떤 뭐 특별한 요령이 있을까요? 그쵸.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좋은 배추나 이제 좋은 재료가 중요한 게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거고 또 김치의 주 원인이 좋은 고춧가루를 준비해야 되고요. 네. 또 김치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젓갈, 어떤 젓갈 종류가 필요하고 또 배추나 무를 이렇게 간을 하기 위해서는 절이는 데 들어가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담글 때 김치를 담근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이게 숨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글 때는 보통 2-3시간 이상 절여두고 그리고 이제 절여서 또 씻고 그래서 그 절여지는 동안에 대개 주부들은 갖은 양념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고춧가루에다 젓갈도 넣고 뭐 파마늘도 넣고 뭐 이런저런 각 가정마다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서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그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네. 김치 담그는 거에 대해서.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김치 담그는 일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김치 그 배추를 절여주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기도 했지만
좀 더 쉽게 담그는 초보 주부들도 쉽게 맛있는 김치 담그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그 김치를 아주 쉽게 담그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고, 실질적인 담그는 거는 예를 들면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샐러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를 샀을 경우 그 한 포기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요. 씻어가지고 너무 크지 않고 중간 배추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이제 먹기 좋은 썰기로 썰어서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 중간 사이즈의 배추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밥 먹는 수저로 한 수저 정도의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추가 숨이 우리 주부님들이 일반적으로 담는 김치만큼 숨이 완전히 팍 죽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김치가 되는데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한 수저 정도의 숟갈로 소금을 절였을 때 대충 숨이 죽어요. 좀 살아있는 배추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섞어요. 위에 거는 밑으로 가고 밑에 거는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섞어서 한 1시간 정도를 더 놔두면은 이제 대충 이제 배추가 절여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이 김치 양념을 가지고 그 배추에 그 절여진 물에다가 이 양념으로 김치를 이제 담그거든요. 저는 김치 양념을 그러니까 이제 한 수저 정도 넣어요. 한 수저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이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이 절여진 국물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 국물에 이거를 뒤적여요. 그러면 이 국물하고 이게 김치 양념이 지금은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 김치 양념이면 그 4리터 큰 병에 배추 한 병 정도 나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 병에 상한 한 반 병 정도의 물을 섞어요. 보통 기존에 집에서 담그실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 배추, 씻은 배추에다 소금이 이미 절여진 배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하면은 샐러드처럼 보여요. 이 김치가 아삭아삭해 보이는 샐러드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숨이 죽지를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김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죠. 이게 부추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이제 파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이미 젓갈이니 뭐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짜게 절여지지 않아도 맞춰지니까 맛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부님들이 담궜던 그 김치와 제가 담그는 김치하고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추김치를 많이 주로 먹잖아요. 근데 그 김치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배추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궈 먹었을 때 배추를 절여가지고 장시간 절이면서 또 절여고 나서 너무 짜니까 또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배추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소량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추를 한 2-3번 정도 씻어서 소금을 적당량 한 스푼 정도만 넣기 때문에 그 물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나 미네랄 모든 거를 같이 섭취할 수 있고 또 김치가 담글 때는 약간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는 김치하고 별 다르게 없이 똑같은 김치가 됩니다.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치 담그는 방법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김치 양념 소스를 만드셨어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동기라고 하면 제가 물론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또 이제 우리의 아이들 2세들이 이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김치라고 하면은 그 담그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김치에 대해서 사 먹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피해가고 있고 담는 법을 피해가지고 있고 또 사 먹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화학 조미료들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좀 더 건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썼고 그래서 2세들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김치 담는 법을 많이 물어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김치를 더 맛있고 간편하면서 또 이 김치라는 게 유산균도 풍부하고 굉장히 건강식이면서도인데
만드는 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사 먹게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타 문화권 사람들도 우리 김치를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이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제가 누구나 김치라고 하면 만들 수 있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그 간편함을 짧은 시간에 간편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김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김치 양념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누구나 어느 집을 가든지 거의 비슷한 맛의 김치가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 지금 제가 김치 양념 소스를 잠깐 봤는데 메이드 인 캐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그 창업하시기까지 그 절차는 어떠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셨습니까? 네, 이제 창업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하려고 하면 먼저 회사 설립이 필요하고 또 회사 설립을 하기에는 또 어떤 무슨 회사를 만들 것인지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되고 동기 유발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 회사를 차렸으니까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또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뉴트리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뉴트리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식품 이거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랩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랩 테스트와 또 뉴트리션이 나오게 되면 또 이게 판매망에 하기 위해서는 또 바코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여러 과정이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랩과 뉴트리션과 바코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김치에게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 좋은 고춧가루가 필요하고 또 좋은 젓갈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춧가루 선정과 또 좋은 젓갈, 그래서 젓갈을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곳에서 또 젓갈까지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있고, 그래서 저 김치는 좋은 고춧가루와 좋은 젓갈로 해서 화학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로 하기까지 정말 시간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그 1년 6개월은 정말 말이 1년 6개월이지 정말 저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반복과 연습, 연구 참 많은 시간이었죠. 예, 긴 시간 동안 이 양념 소스를 만드시는데 매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김치 양념 소스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 소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 이 김치는 정말 천연 재료들만을 이용해서 만든 김치로 유산균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젓갈도 제가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는 천연 자연 식품입니다. 이 양념에 그 사하라 고춧가루를 쓰셨다고 했는데요. 네. 사하라라고 하면 그냥 일명 딱 이게 떠오르는 것이 사막지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김치를 만들 때 주부님들 모두 가장 좋은 것은 한국산 태양초 고춧가루라고 알고들 계신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저도 김치를 담그는데 한국산 태양초 고춧가루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언니가 한국에 계셔서 지금까지 한국 태양초 고춧가루를 먹었고 또 그 태양초 고춧가루가 한국에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언니는 또 사돈이 고추 농사를 지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카나다에 있는 동생들한테 보내준 고춧가루. 그래서 저는 제 언니가 보내준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제 이 고춧가루를 쓸 생각으로 뉴트리션과 랩을 보냈지만 고춧가루에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타민 A나 C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한국산 태양초 네. 고춧가루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의아한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 농협에서 만드는 고춧가루를 제가 또 수입을 해서 그걸로 또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산 태양초 고춧가루, 농협 고춧가루도 비타민 A와 C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추 하면은 오렌지보다도 더 많은 비타민 C가 4배의 비타민 C가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맞아요. 하는데
어떻게 태양초 고춧가루에서 비타민 A와 C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고춧가루로 우리가 지금까지 김치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 정말 조금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태양초 김치에 비타민 A와 C가 많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유산균이 많다고 했는데 조금 의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어느 아시는 장로님으로부터 그 좋은 고춧가루라고 소개해 준 게 여기 사하라 고춧가루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하라 고춧가루는 이제 맛도 있고 좋지만 문제는 상품을 하기에는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사하라 고춧가루가 맛을 봐야 되고 또 뉴트리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번 이제 구입을 해서 사서 먹어보고 또 뉴트리션에 보내봤어요. 그때 맛도 좋고 뉴트리션의 결과 제가 원했던 인포메이션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춧가루에서 비타민 A와 C가 충분하고 철분도 나오고 또 섬유질까지 나와서 제가 필요한 고춧가루에 대한 그 인식이 한국 고춧가루와는 달리 사하라 고춧가루에서 그걸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비싸지만 네. 제가 사하라 고춧가루로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한국 김치를 만드는데 한국 태양초 고추가 아닌 사하라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 김치를 만들었을 때의 맛과 그리고 이 김치 양념 소스를 사용을 해서 김치를 만들었을 때의 맛, 향기, 그런 것들 어떠한 차이들이 있을까요? 글쎄, 고추의 맛은 자연 그대로 말린 고춧가루를 태양초 고춧가루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이 고춧가루들은 그러니까 계절과 날씨가 받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하라라고 하면은 그 세계적으로 청정적인 모로코에서 이게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그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이 고추인데 고추의 맛과 영양은 비옥한 토지에서 적당한 강우량과 일교차로를 받으면서 재배돼가지고 그대로 건조된 고춧가루. 그래서 그게 태양초로서 태양초 고춧가루라고 하기에 우리가 태양초 고춧가루는 일반적인 고춧가루가 그 맛과 영양, 그 자연 그대로 그랬을 때 그 태양초 고춧가루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보통 같으면 김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젓갈 냄새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향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네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이 김치를 소스를 만든 이유가 우리가 김치를 하면은 우리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난 후에 그 마늘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고 또 외국 사람들도 김치는 좋아하면서도 그 마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드는 그 기존 양념보다 더 많은 재료들을 제가 이 소스에 넣었고요. 또 쉽게 집에서 넣을 수 없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재료들을 많이 첨부했습니다. 맛깔스러운 맛있는 김치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 말씀,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먹는 먹거리들이 각종 화학 조미료로 인해서 길들여지는 우리의 입맛들이 주부님들의 세심한 관찰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족의 건강을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성인병을 유발하는 고칼로리 식품들, 예를 들면 설탕이나 염분, 고지방들, 이런 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식품 분석표인 뉴트리션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드는 모든 식품들은 법적으로 뉴트리션 팩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트리션 팩트와 또 no MSG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 그거를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게 그래도 화학 조미료와 고칼로리 식품들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가족들이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나쁜 균들로부터서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영양 성분 분석표 꼭 참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서명자 씨와 함께 김치 손쉽고 간편하게 담그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백두스쿨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